네, 이어지는 순서는 TV 칼럼 시간입니다. MBN 시청자 평가원의 눈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이옥기 박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동정론보다는 인식 변화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소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연구조사 전문지인 퓨처리스트가 2020년도에 사회 변화 가운데 트렌드로 10대 트렌드 가운데 기부 문화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 20년이 되면 기부 문화는 현재처럼 일부 독지가라던가 기업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기부 문화가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이 되는 것을 예측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방송사에서도 경쟁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공익성 프로그램들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주로 휴먼 다큐의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요.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라던가 장애인들이 주요한 출연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또 ARS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MBN에서도 역시 종합편성 채널이 되기 이전부터 휴먼 다큐인 소나무를 방송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방송분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고3 여학생이 가발을 선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던가 또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에서 또 진학 안내를 받고 또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동생과 좀 소원했던 여동생과 같이 동생의 학교를 찾아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모습이 방송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 간 주인공이 개학을 해서 교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는 그런 장면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이동 수단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자막과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행복콜이라는 그 운송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라던가 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보면 교통수단인 핸디 다트를 통해서 집에까지 그 이동수단을 제공해주는 차량 이동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국내의 현황도 좀 소개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한다던가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좀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외에도 몇몇 문제점들이 더 있죠? 네, 2월 18일 방송분에서도 보면요. 그 어린아이인 주인공이 병원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목욕을 시키는 장면에서 제대로 된 샤워실이나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 옆에 있는 비좁은 공간에서 4살의 아픈 아이를 이렇게 세숫대 하나만 놓고 목욕을 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 측에 공동 샤워실을 비치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인터뷰와 같은 이런 구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그 사각지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과 또 적극적인 지원 정보의 제공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소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했지만요. 이 프로그램은 장점이 오히려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기부형 휴먼 다큐를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은 중증 환자라던가 그 장애인들을 너무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내기 때문에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나무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것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여고생 같은 경우에도 외로움이라던가 또는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던가 또 이러한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고요. 또 어린아이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엄마가 눈이 왔을 때 창밖을 보면서 눈이 온다고 얘기해주는 이런 세심한 작은 관심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내는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이런 네. 제도를 소개하여서 좀 환기를 시켜준다던가 또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이 좀 엿보여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기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왠지 슬픈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가슴이 좀 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이 치근한 것에 호소하기보다는 꿈과 희망을 다루는 면에서 소나무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소나무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짚어가야 될까요? 네, 먼저 방송 대상자를 희귀 질환 환자라던가 네. 또는 장애인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또 어려운 경제 사정에 놓여 있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의 의식 속의 선행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또 개인적인 양심에 의존하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헐리우드에서는 브란젤리나 부부라던가 레이디 가가와 같은 이런 엔터테이너들이 공개적으로 그 선행을 하면서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에필로그 형태로 유명인들의 영상 메시지를 담아낸다던가 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 기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도네이션과 함께 자원봉사 문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네. 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했으면 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파견하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자와 연결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십시일반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네. 나눔이 결코 낯설지 않은 문화입니다. 네. 또 한 국가의 사회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가 그 도네이션이라 불리는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층에 대한 그 사회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고 그리고 또 ARS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우울한 기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의 확산이 넓혀질 수 있는 네. 그런 소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우리 말 중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모르게 하라 하라. 뭐 예. 이런 말이 있으면서 네. 이제 나누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진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연예인들이나 뭐 스타들이 이렇게 기부 활동하는 걸 보고 나면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잖아요. 들죠. 예. 그만큼 나눔의 문화를 어떤 홍보하는 역할이 되는 만큼 자,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활용할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